집합론 강의라는 것은 수학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유상수학, 응용수학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집합론입니다. 특히 집합론은 유상수학을 공부하는데 제너럴 토포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합론적 유상수학을 배우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론은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이 내용의 기본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합론 책은 이 책이 많이 사용돼요. 평생교육원에서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쭉 해왔어요. 경문사 발행이고 또 이 원문과 번역문이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원문을 번역한 것이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책을 한번 번역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썸머라이즈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쉽게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과제도 매주마다 냅니다. 책에 있는 문제예요. 풀이나 힌트가 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과제를 매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과 과제와 해서 학습 효과가 배가 될 것이고 또 평가할 때도 제가 강의한 내용과 주로 이 과제 중에서 반드시 평가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듣고 또 과제를 반드시 뒤에 있는 책이 힌트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냅니다. 많이 문제를 안 내겠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일주일 이내에 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대면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본을 꺼내서 철을 해가지고 내면 되는데 특히 매주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출석 체크형 과제이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레포트형 과제입니다. 두 개를 차려서 매주마다 1주차 과제다. 2주차 출석 과제다. 그래서 순서대로 6주까지 한 내용을 차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평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석도 한 20%, 과제도 20%. 물론 과제 중에서 수시 평가도 있습니다만 합계해서 20%,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60% 해서 100%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 체크형 과제와 그 다음에 레포트형 과제를 제가 과제 중에서만 내는 것이니까 반드시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중간고사 때 원본을 제출하면 여러분들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1장부터 논리고 2장은 집합이고 3장은 관계와 함수고 4장은 또 어떤 내용이냐 하면 4장은 가부분 집합과 비가부분 집합, 5장은 카데랄 넘버라서 기수, 6장은 7장은 순서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마무리까지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집합론은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희 그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면 제가 바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대면 수업 때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수는 어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수부터 출발해서 실수, 복소수까지 배웠어요. 이런 수들의 A란 수가 있고 B란 수가 있다. 그런 수를 이제 연산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우리가 배웠어요. 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집합에 대해서도 A란 집합하고 B란 집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주는 연산자나 소위 합집합 여러분들이 배웠죠. 또 교집합 배웠고, 차집합 배웠고, 또 여집합을 배웠어요.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오늘 이 1장에서 배울 내용은
초등 논리인데 명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명제는 어떤 것이냐? 참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말해요. 그 명제를 우리가 보통 소문자, P란 명제, Q란 명제 이렇게 쓰지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것은 참인 명제. 1 더하기 2는 4다. 이것도 명제예요. 거짓 명제예요. 명제를 보통 P란 명제로 하대. 소문자를 이렇게 쓰고 이 명제를 Q란 명제라고 하자. 소문자를 쓴다. 그럼 이 명제가 참일 때는 우리가 true, T로 쓰고 거짓일 때는 false, F로 많이 쓴다. 그래서 이 TF를 진리값이라 그래. 명제에서는. 그래, 명제라는 것은 영어로 statement인데 참 거짓이 동시에 아닌 어느 한쪽만 성립하는 거, 참 아니면 거짓, 둘 중 어느 하나일 때 그런 문장이나 식을 스테이트 명제라고, 이 명제들은 단순 명제하고 합성 명제가 있는데 단순 명제들을 연결해주는 결합자가 있어요. 그럼 이 명제들끼리 이 P란 명제와 Q란 명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연산자가 논리에서는 논리합기호, 논리곱기호, 그 다음에 조건문기호, 쌍조건문기호, 부정기호. 그래서 명제하고 명제에 결합해주는 연산자가 하나 이와 같이 이거라고 읽어요. 이거. 그리고 이게 또는이라고 읽죠. 영어로 오와. 이건 not이라고 읽어요. not이라고. P이면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Q다. 그럼 P이면 Q이다. 이런 교리. 여기가 P이면 그리고 그때만 Q이다. 이게 쌍조건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호는 조건문 기호.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 것은 쌍조건문 기호.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참거짓이 분명한 거. 어느 한쪽만 돼야 되지. 두 개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은 1이다. 이거 명제냐? 이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누가 얘기해 볼까? 어떤 사람은 명제라고 X 대신 1 대입해주면 참이 명제고 X 대신 3을 대입해주면 명제, 거짓 명제고 X의 값에 따라서 명제,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명제가 아니다. 이 명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제 함수라고 해요. 조건 명제라고 해요. X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명제가 아니에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명제가 아닌 조건 명제 또는 명제 함수다. 이런 표현을 쓴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명제는 어떤 것이에요? 자, 열심히 듣고 있나? 참거짓이 분명한 것은. 명제는 답이 진리값이 이진화되어 있습니다. T 아니면 F다. 참 아니면 거짓이다. 명제들끼리 연결해주는 결합자는 몇 가지 있어요. 논리합기호, 이란기호, 논리곱기호, 그 다음에 부정기호, 조건문기호, 쌍조건문기호.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고 P이면 그리고 그때만 Q이다. 사실은 이 내용은 뭐가 똑같으냐? P이면 Q이다. 또 Q이면 P이다. 이 두 개의 조건문의 논리곱으로 정의한다. 정의한다를 우리가 동치라고 해서 이렇게 세 줄로 그어요. P이면 그리고 그때만 Q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의를 지금 배웠어요. 그래서 진리값은 무엇이 있어요? 명제는 T 아니면 F에 이진화되어 있어요. 참 아니면 그래요. T라는 것은 true. true에 해당합니다. F는 거짓은 false. 이것을 약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 수학 공부는 저는 수학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정의예요. 참인 명제. definition. 이런 것들이죠. 참인 명제. 그 다음에 이 정의로부터 파생된 내용이 정리예요. 정리. 이런 정리들이 나오죠. 또 이런 정리들로부터
또 다른 정리들이 유도되어 나오죠. 이것은 참인 명제고 이 정리들은 이 정의로부터 유도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정리들을 반드시 증명할 때는 정의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돼. 이 정의에 의해서 증명. 물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또 이 정리들로부터 파생되는 이런 정리들은 이 정리들과 정의에 의해서 전부 이 정리를 또 증명을 해야 돼. 이런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 연역적 방법이다. 연역적 방법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수학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정의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학생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했는가? 또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정의들로부터 이런 정리들을, 이런 공식들을 내가 증명했는가? 딴 내용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 아닌가? 이 내용을 정의를 전부 증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는 정확히 이 정의에서 증명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정리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정의를 증명할 때 이 정의에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이 정리들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연역적 방법이라고 한다. 수학은 이러한 논리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해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정의인데요. 정의. 데피니션. 표를 진리표라고 그래요. 진리표. 두 명제가 PQ가 있어요. PQ가. PQ가 있는데 그 다음 P하고 Q의 논리합을 이런 개로 쓰고 논리곱을 이렇게 표시하고 부정을 이렇게 쓰고 조건문을 이 화살표 이용을 쌍조건문을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와 같이 명제의 결합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이것들의 논리합, 논리곱, 부정, 조건, 쌍조건문의 진리값을 우리가 정의한다. 그런데 이 PQ가 가질 수 있는 명제는 진리값이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순서는 어떻게 써든 관계없어요. 그럴 때 P가 T고 Q가 T다. 그럴 때 논리합은 뭐라고 할 것이냐? T다. 이렇게 정의하자. 이것은 이제 트루 테이블이라고 해서 진리표라고 그래. T하고 F의 합도 T라고 하자. F하고 T의 합도 T라고 하자. F하고 F의 합은 F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논리합은 두 명제 중에서 하나만 T가 있으면 나머지 합은 TF 어떤 것이 돼도 모두 T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논리곱은 PQ의 진리값 중에서 F가 하나만 있으면 여기 F가 하나 있죠. 그러면 전부 F가 되고 F가 하나도 없는 PQ가 모두 T일 때만 T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논리합은 T가 우성이고 논리곱은 F가 우성입니다. 이렇게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해요. 그것도 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논리 부정은 예를 들어 P란 명제의 낫인데 이것은 여기 T, T, F, F인가 전부 부정을 해주면 되지요. 이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P면 Q다 할 때 P가 이 내용을 잘 보세요. P가 T고 Q가 F일 때, 즉 T면 F일 때, P가 T고 Q가 F일 때 이것은 F라고 하자. 이 P면 Q이다는 것은. 나머지는 어떤 명제가 되더라도 다 T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T면 T다도 T고 T면 F이면 T다도 T고 F이면 F이다도 T다. 쌍조건문에서는 또 이 쌍조건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하면 PQ의 진리값이요. 같을 때 PQ의 진리값이 이렇게 같죠. PQ의 진리값이 T, T, F, F. 이럴 때는 T가 되고요. 다를 때는 F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이 진리표가 앞으로 정리를 증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다.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쌍조건문에서
P면 Q다. 그럴 때 PQ가 질값이 같을 때 이것은 T가 된다. 다를 때는 F다. 그 다음에 쌍조건문에서는 가정이 T고 결론이 F일 때만 F가 되고 T이면 F일 때만 F고 나머지 경우는 다 T가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이런 테이블을 갖다 트루 테이블, 진리표라 그래요. 진리표. 앞으로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는 진리표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 명제들이 동치다. 동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P란 명제하고 P란 명제 부정에 부정을 해봐요. 이중부정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것은 서로 동치지 않지. 어떨 때 이렇게 동치라는 기호를 쓰냐? 좌변과 우변의 진리값이 모두 같을 때. 진리값. 이게 P가 T라고 한다면 T의 부정 F에 F니까 T가 되지. 만약에 P가 F라고 한다면 F의 부정의 T, TF, F 이와 같이 PQ가 어떤 진리값을 갖더라도 우변식의 이중부정도 똑같다. 똑같다. 좌변이 TF라면 P가 TF라면 우변도 TF가 된다. T일 때 T고 F일 때 F여야 되죠. 노란색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고 이거 F라고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거 F일 때 F. 어때요? 여러분들 색깔이 좀 컬러를 한번 이용해 보는데 레드가 선명하지요? 그래서 그럴 때 진리값이 같을 때 우리는 동치다 이런 기호를 쓴다. 동치라는 기호는 이퀄 기호에 하나 줄이 더 있어요. 이렇게 표시한다. 자, 그러면 이 예제는 P면 Q이다 하고 not P 또는 Q다 하는 명제하고 동치임을 확인하라. 그러면 동치임을 확인하려면 이런 진리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이런 표를 만들어요. 진리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문자가 1번하고 2번이 지금 동치임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용된 단순 명제가 PQ인가 PQ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써요. 이 네 가지를 TT, TF, FT, FF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순서는 관계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P면 Q이다. T, P하고 Q가 T일 때 P면 Q, 이거 T가 되는 거예요. not P 또는 Q다. 이것은 F고 이것은 T니까 F하고 T하고는 T예요. 이와 같이 PQ가 TT일 때 P면 Q이다는 T가 되고 not P 또는 Q도 T가 되는데 이 T를 이와 같은 합기호 밑에 써야 돼.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를 계산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이것부터 먼저 연산하죠. 브로카를.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순서로. 논리적인 연산에서 합, 그 다음에 곱, 조건문, 쌍조건문이 있으면 연산 순서는 이것부터 먼저 해요. 이것부터. 그 다음에 이 순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로가 있으면 가로부터 하고 또 납부터 하고 연산 순서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납피부터 먼저 계산하고 납피하고 Q하고 합한 것을 이 밑에다가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질값이 같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에 여기 F일 때 여기도 F, 여기 T일 때 T, T일 때 T. 네 가지 경우 모두 다 질값이 같아야 달라요. 같지요? 그러니까 동치입니다. 이런 기호를 쓴다. P면 Q이다 하고 not P 또는 Q하고도 동치다. 그러면 동치란 건 꼭 한 가지만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학생은 이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P 그리고 not Q 이것하고도 동치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진리값이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래서 not P 그리고 not Q. 그러면 이 식의 진리값은 최종 여기에 답을 써야 돼. 이것이 바로 P면 Q, TF, TT하고 똑같아야 돼. 얘가 T, F, T, T.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진리값하고 지금 여기서 계산한 이 TF, TT하고도 같지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은 이것도 동치입니다. 이것도 동치가 되는 거예요. 표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어서 그래서 최종 이 P하고 나 Q의 논리곱을 여기다 써요. 그러면 여기는 F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T가 되겠죠. 또 여기는 F가 되겠죠. 여기도 F가 되죠. 거기에 부정하니까 TF, TT가 돼요. 이 TF, TT하고 이 부분하고 같지 않느냐. 그러니 P면 Q다 하고는 not P 또는 Q하고도 동치지만은 not P 그리고 not Q하고도 동치다.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증명할 때 P면 Q다를 이렇게 또는으로 표현해서 사용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로 표현해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명제하고 동치인 명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쌍조건문에서 P이면 그리고 그때에만 Q다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 정의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이 3번하고 4번하고 진리값이 같은가, 즉 동치가 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리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P면 Q다, 그리고 Q다 여기 이렇게 나와. P면 이렇게 써놨죠. 좌변. 또 우변은 P면 Q이고 그리고 Q면 P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좌변과 우변의 진리값이 TFTT, 여기 TFT가 되고 이쪽에는 최종 이것의 결과는 여기에 나온 것이니 가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을 하니까 TFFT 이것과 이것은 동일하다. TFFT하고 여기 TFFT하고 동일하다. 그러므로 좌변과 우변은 동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 이럴 때 이 답만 여기다 달랑 쓴 거 됩니까? 아니면 좌변과 우변의 진리값을 쓰는 거 좋습니까? 근데 보통 좌변의 진리값을 이면은 여기 쓰고 또 우변의 진리값을 여기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좌우변의 논리곱을 가운데 쓴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은 아주 평가할 때 보니까 이렇게 표시까지 했어요. 이렇게 칼로를 세워서 우변식의 답이 이겁니다. 또 좌변식의 답은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PQ는 정의에서 이렇게 우리가 약속해놨으니까 같으면 T고 다르면 F다. 해서 정의에서 이것은 써준 것이고 이 PQ의 진리값은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순서는 관계있지 않아요. 이게 표로서 트루 테이블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진리표를 만들어서 증명한다. 동치란 것은 진리값이 다 같아야 돼. 네 개의 진리값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 줄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줄로. 이러면 안 돼. 명제에서 같다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세 줄로 그대로 약속되어 있다. 가끔가다 어떤 학생이 나를 웃기기 위해서 시험 답안지에 두 줄로 그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여러분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 더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세 개의 명제가 주어졌다. P란 명제, Q란 명제, P란 명제가 있고 Q란 명제가 있고 R이란 명제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진리값은 이때는
몇 가지 경우 8가지가 나와요. T, 이와 같이 T, P가 T고 Q가 T고 R이 T고 이런 식으로 해서 P, Q, R이 모두 F인 경우 이렇게 8가지가 나온대요. 8가지. 두 명제는 4가지가 나오는데 순서는 관계있지 않아요. 이럴 때 이 좌변식을 여기다 써요. 또 이 우변식을 여기다 써요. 써가지고 동치인가 아닌가. 이 동치라는 기호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3줄로 긋기도 하고 이 쌍조건문에서 쌍조건문인데 2줄로 그으면 동치다 하는 개념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동치 기호는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동치라는 것은 2가지가 있다. 어떤 걸 써도 관계있지 않다. 증명하라 그러면 진리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P하고 Q의 논리 곱을 여기다 써요. 지금 조금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R은 여기다 쓰고 이 두 명제 논리 곱을 여기다 써요. 그래서 이제 T일 때 여기는 T가 되고 이쪽에는 P의 진리값이 여기다 쓰고 Q하고 R의 논리 곱의 진리값을 그 밑에다 쓰는데 좀 옆으로 삐져나갔죠. 이 밑에다 반드시 쓰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것과 이것의 논리 곱을 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좌변은 이럴 때 T인데 비해서 여기도 이제 T가 되더라. 같아야 달라요.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FF인 경우에 여기 F일 때 이쪽도 F가 되더라. 이와 같이 8가지 모두 다 진리값이 같아야 달라요. 같으니까 동치입니다. 이런 경우로 성립한다. 그래서 세 명제의 논리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한다. 참고적으로 P하고 Q, R 이렇게 세 명제가 주어졌어요. P, Q, R은 명제예요. 그럴 때 널 연산하라 그러면 앞에서부터 하지요. 그러나 앞에 2개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R을 합하면 되고 또 QR을 먼저 합해가지고 P하고 합해도 이것은 서로 동치가 된다. 진리값이 같다. 앞으로 세 명제를 논리합을 하거나 논리곱을 할 때 연산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의 동치 개념을 설명했어요. 어떨 때 두 명제가 동치라고요? 이 합성 명제가 진리값이 같을 때입니다. 그 진리값이 같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정의에 의해서 진리표로 만들어서 합니다. 증리표에서 말한 대로 이런 것을 진리표라 그래요. 이런 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명제를 하나 설명해 주겠어요. 데피니션. 항진 명제, 토트로지라고 하는데 T자로 많이 쓰죠. 명제 중에서 항진 명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항상 참여되는 명제를 항진 명제라 그래요. 그럼 어떤 것이 항진 명제입니까? 임의어 명제하고요. 임의어 명제하고 자신의 부정 명제하고 논리합을 하면 이것은 항상 항진 명제가 돼. 왜? P가 진리값이 T일 때도 T이고 이 결과 P가 F일 때도 이거 항상 T가 되더라. 이거 F이면 이거 T가 되니까 T가 되죠. 그래서 항진 명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서 P 그리고 Q 하고 P 그리고 Q 이것에 부정이 있어요. 이것의 논리합은 항상 이 값은 무슨 명제가 되게? 항진 명제가 된다. 항진 명제를 T자로 많이 쓴다. 즉 P면 Q이다 하고 P이면 Q이다. not. 이것은 논리합을 하면 이것도 항진 명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 명제하고 자신의 부정의 합은 항진 명제가 된다. 이 P가 T라고 한다면 이 not이니까 F가 되죠. T하고 F의 합은 T가 되지 않느냐. 토톨로지가 된다. 그래서 항진 명제. 항진 명제와 대칭된 것이 모순 명제라는 거 있어요. 모순 명제. 모순 명제. 어떤 것이 모순 명제냐? 항상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짓이 되는 것.
항상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항상 F인 명제. 이런 명제를 무슨 명제라고? 어떤 것이 그러냐? 이 P란 명제하고 나 P란 명제, 자신의 분이 논리 합이 아니라 논리 고부를 해봐요. 그럼 여기 P가 T라고 하면 여기는 F가 돼서 그래서 F가 돼버려요. 항상 무슨 명제를 C라고 보통 많이 쓰죠. 이놈이 F라고 한다면 T가 되니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F가 들어있죠. F가 우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명제가 된다. 그래서 이 명제하고 논리 고부로, 논리 합이 아니라 논리 고비 되어버리면 이것은 무슨 명제가 되겠다. 무슨 명제가 된다. 여기서도 P면 Q다는 명제하고 이것의 부정 명제하고 논리 고부를 해주면 이것도 무슨 명제가 되느냐. 무슨 명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플리케이션, 함의한다는 낱말이 있어요. 이 조건문에서 P면 Q이다. 이런 명제가 항상 항진 명제 같아. 질값이 항상 T가 될 때 우리는 P는 Q를 함의한다. P는 Q를 함의한다. P는 Q에 포함된다. Q는 P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함의한다는 것은 P면 Q이다. 이런 조건문이 항진 명제일 때 이렇게 쓰기로 하자. 또는 이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함의할 때는.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P면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문이 P면 Q다가 있는데 이면 항상 T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항상 T가 될 때 이렇게 두 줄로 군다. P면 Q이다. 이것이 항상 참이 될 때 우리는 P면 Q다를 이렇게 읽고 P는 Q를 함의한다. 이렇게 쓰기를 약속하자. 그럼 그런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P이면 P 또는 Q입니다. 근데 이 연산은 반드시 조건문하고 합이 있을 때는 합부터 먼저 연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연산한다. 이것은 항상 참이 되느냐? 함의하느냐? 증명하라. 그러면 이것도 진리표를 만드는 거예요. 진리표.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 썼어요. 그럼 이것의 진리값을 PQ가 가질 수 있는 진리값이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P가 T고 Q가 T일 때 P는 이제 T고 P와 Q의 논리합은 여기다 써요. 여기다가 T예요. 그래서 T면 T다. 이게 T가 되는 거예요. T면 T가 되다. 그래서 P이면 이것의 진리값은 여기다 써야 돼. 밑에다 써야 되는 좀 밑으로 T에 해당돼. 이것의 진리값이 지금 여기에 쓴 거죠. 그 밑에다 써야 되는데 좀 미리 썼으니까. 그래서 P의 진리값이 또 T일 때 이쪽의 진리값은 또 무엇이냐? T가 되고 여기도 진리값이 또 무엇이냐? F일 때 여기도 T가 되고 또 이럴 때 여기도 T가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에 우변식의 진리값은 모두 T가 되어버린다. 이런 명제를 우리가 항진 명제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두 줄로 이렇게 긋기로 하자. 조건문이 진리값이 모두 T가 될 때 이런 기호로 쓴다. P는 P 또는 Q하고 함의한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P면 P인데 여기다가 어떤 임의의 명제를 Q나 뭐 R이나 어떤 명제를 넣어도 이것은 항상 참이 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치란 말은 영어로는 equivalence라고 그래요. equivalence. 동치.
P, Q가 동치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질값이 같을 때, 좌변과 우변의 질값이 같을 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조건문이 항직명제가 될 때 이런 기호로 쓰기도 한다. 똑같은 의미다. 예를 들어보면 피란명제하고 피란명제 부정의 부정, 이중부정, 이것은 서로 동치가 돼요. 동치. 증명하라. 그러면 좌변을 여기다 썼어요. 우변을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좌변의 질값이 TF일 때 우변의 질값도 TF예요. TF. T일 때 T, F일 때 F.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치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조건문으로 표시해 보려면 P이면 not Q이다. 또 역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좌변의 질값은 여기다 쓰고 우변의 질값을 또 여기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논리 곱을 했더니 TT가 나왔어요. T하고 T의 논리 곱은 T. 이거지. 그래서 우변식의 질값은 모두 T가 된다. 쌍조건문의 질값이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치다. 이렇게 두 가지로 P이면 낮, P의 낮에 증명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 더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 대우가 뭐예요? 대우.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서로 동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증명해보자 이제. 옛날에 사람이면 동물이다.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증명을 하고 막연히 대우는 원것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논리적으로 진리표로서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좌변식을 여기다 썼어요. 우변식을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 T인 경우에 좌변은 T가 되고 우변은 T가 돼. 똑같죠? 또 FF인 경우도 T일 때 여기도 T 똑같아요. 질값이 같으니까 동치다. 또는 양쪽으로 쌍조건문. 이 조건문과 이 조건문의 쌍조건문의 질값이. 그래서 T하고 T는 T가 되고 전부 항직명제가 돼요. F하고 F도 T가 되고 이렇게 항직명. 쌍조건문이 항직명제가 되니까 동치다. 이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P면 Q다 하고 대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하는 것은 동치라 증명하라 하면 좌변과 우변의 질값을 좌변과 질값이 이렇게 되고 우변의 질값도 이렇게 된다. 양쌍조건문의 질값이 모두 T가 되니까 항직명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우는 원래 주어진 명제하고 동치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증명할 때 직접 하는 것보다는 대우로 해서 문제를 풀 때도 상당히 용이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수학은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풀이가 있으면 나는 이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풀겠다. 어떤 학생이 제가 레포트를 내줬더니 푸는 방법이 내하고 전부 달라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학생을 무척 좋아해요. 또 그런 학생한테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이 맑은 머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할 여러분들의 수학도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만 P면 Q이다 하는 이 조건문하고 not P 또는 Q다 하는 것하고 동치다. 아까 증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not P 그리고 not Q하고도 또 동치가 된다. 이 세 가지가 동치라는 것을 증명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질표로서 증명한다 하는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오늘은 진리표에 위해서 이 동치 여부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한다면 진리표, P란 명제하고 Q란 명제가 있고 P란 명제하고 Q란 명제 논리합, 논리곱,
조건문, 쌍조건문, 이것의 진리값을 PQ가 예를 들어서 TD다. 그럼 여기는 무엇이 된다? 여러분들이 불러보세요. 네, T입니다. 여기도 T입니다. 여기도 T입니다. 여기도 T입니다. 만약에 F라고, PQ가 F라고 해봐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F가 되고, 여기도 F가 되고, 여기는 T가 되고, 여기는 T가 된다. 이와 같은 진리값을 배웠어요. 이게 진리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P란 어떤 임의의 명제하고 다른 임의의 명제하고 이게 세 줄로 그은 것이 있어요. 이건 서로 동치다. 진리값이 모두 같을 때 이런 기호를 쓴다. 또 조건문에서 P면 Q이다. 이것이 항상 참이 될 때 이런 기호를 쓰도록 약속되어 있다. P면 Q이고 Q이면 P다. 이 쌍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이 쌍조건문이 진리값이 모두 항진명제일 때, 똑같을 때 두 줄로 이런 표현을 쓴다. 특히 조심할 것은 조건문에서 이 조건문에서 P가 T이고 Q가 F일 때만 F가 된다. 쌍조건문에서는 P, Q의 진리값이 같을 때 T고 다를 때는 F라고 한다. 하는 내용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냐? P면 Q이다 이런 조건문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배우는데 이 정의로부터 이제 정의를 배워요. 그 정의를 통해서 또 다른 정의를 증명하는 연역적 방법으로 배우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집합론의 논리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